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감각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찾아온 김준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못 그리는 그림 실력으로다가 눈하고 귀는 그려놨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각이 총 5감이 있죠. 그래서 피부, 그 다음에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 이렇게 총 5가지로다가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기관 하면서 미각은 했고요. 그쵸? 그리고 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여기 코에 대한 감각도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타임에서 알아볼 것은 눈과 귀와 피부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. 그리고 막 여기 그림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좀 그렸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거나 뭐 엄청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그냥 요런 모습이구나 요런 것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지?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눈부터 조금 보시게 되면 일단 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만 해드릴게요.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각막하고 홍채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각막이 제일 앞에, 눈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. 이렇게 각막이. 그쵸? 그리고 각막 바로 뒤에 있는 게 동공이에요. 동공은 홍채가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가 홍채. 이해되시죠? 그리고 동공의 바로 뒤에가 수정체. 말 그대로 이제 상에 대한 그런 뭐 원시, 근시, 난시 이런 거 보통 판가름할 때 요 수정체를 가지고 많이 판가름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거를 판가름해주는 요 수정체 모양에 따라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거기 돼 있고, 이 수정체가 또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옆에서 근육으로다가 이게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모양체. 그쵸? 가볍게 그림을 그리면 요렇고, 원래 뭐 망막, 공막, 맥락막 되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건강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뒤에 이렇게 시신경들이 이렇게 다발이 분포가 되겠죠? 그리고 그 앞에 상이 맺히겠죠? 망막. 그쵸?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액체들이 꽉 차 있겠죠? 유리체. 그쵸? 그래서 이 안에 미세 혈관들이 쫙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눈의 기능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, 눈에서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영양적인 부분하고 혈관적인 부분만 잘 케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내장이라던가 백내장이라던가 그 외 다양한 질병들이 다 사실은 케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점막계층이기 때문에 비타민 A군, B군, C군, 단백질군 있고 오메가 지질 성분 있고 뭐 여유가 조금 있거나 더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망막에서 우리가 상이 맺히는데,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시신경 손상도 있게 되기도 하고 요 망막에 상이 잘 안 맺히게 돼요. 이게 변성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. 요 망막 안에. 그게 이제 황반변성.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루테인, 뭐 제아산틴, 뭐 베타카로틴, 알파카로틴 요런 제제들. 그쵸? 그래서 그 베타카로틴, 알파카로틴 요런 게 비타민 A군입니다.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노안이 들 때 루테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냥 내가 나이가 조금 어린데 노안이 아닌데 눈이 조금 안 좋아, 그랬을 때는 이제 비타민 A군이라던가 점막계통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, 이제 DHA라던가 EPA군들, 말 그대로 이 점막계통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포막 보호. 그쵸? 제가 서두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뇌 쪽, 이 얼굴 쪽들은 정말 질 좋은 지질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DHA, EPA. 예, 그런 관점으로 눈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듣는 걸로는 되게 익숙한데, 이 귀는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?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리고, 귀 속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지?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래서, 여기 그림을 조금 보시게 되면, 이게 귀예요. 우리가 흔히 얼굴로서 볼 수 있는 귀. 근데, 여기는 이제 귀에 소리가 들어가는 통로겠죠. 뭐, 물론, 다양한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귀가 감지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볼 것들만 제가 여기다 그려놨거든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쭉 소리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그 소리 음파에 맞춰서 선모들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. 여기 이게 다 선모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이 반고리관이 회전 감각을 균형을 해요. 여기 딱 봐도 이게 돌아가 있죠. 그래서 선모가 이렇게 기울었네, 저렇게 기울었네, 그 소리의 압력에 의해서 기울었네 따라서 나 지금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네, 회전 감각. 그게 반고리관이고요.
소리를 타고 들어왔어요. 그쵸?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정기관이거든요. 전정기관. 평형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나 지금 딱 두 다리로 올곧게 서 있어. 뭐, 나 좀 기울었어. 나 좀 틀어져 있네. 이거를 감각하는 게 전정기관이고, 그 다음에 소리가 여기 달팽이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에 돌면서, 아,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구나. 그렇게 해서, 그때 이제 뇌신경할 때 알려졌지만, 측두엽에 있는 청각 수용체로 가서,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밑에 보면 유스타키오관이라 그래서 이 코 쪽하고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. 얘네들은 뭘 하냐면 이제 압력 조절. 그쵸? 왜 비행기 타거나 그러면은 막 귀가 멍멍해지잖아요. 그때 이제 막, 뭐랄까, 막 침도 꿀꺽 삼키기도 하고, 그러면은 막 뚫리잖아요. 그리고 하품하거나 그럴 때 가끔씩 귀 멍멍하거나 그럴 때. 그게 다 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코하고 귀하고 이게 압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그런 거를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양 쪽하고 여기는 염증이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 귀 딱지가 귀를 판다 그러죠. 여기 안에 이제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쵸? 그래서 귀 딱지도 딱지인데 이 안에서 염증이 생겨버리면 그 염증 세포들, 염증 각질들이 여기에 침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중이염이 조금 자주 올 수도 있고 만성이 될 수도 있고 그쵸?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도. 그리고 이 방골이관 요 안쪽에는 림프액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. 액체. 그렇죠. 림프액. 그래서 요 액들도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쪽 관련해서 담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여기에 선모가 나 있다 그랬잖아요. 선모. 그쵸? 이것도 다 영양 관련입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영양만 제대로, 그 7가지 영양소만 제대로 넣어주면 어지간한 건 다 케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그쵸?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관리. 이 양쪽 다. 그쵸? 둘 다 혈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눈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눈을 뜨게 되면은 충혈되어 있다 그러잖아요. 그게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내 눈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면서 영양물질들을 공급을 하거든요.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 눈이 써야 될 영양들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혈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둘 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통한 올바른 신경 전달이 되어야 조금 건강하게 케어가 될 수 있다. 그게 바로 밑바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요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전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. 그쵸?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예요.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화장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피부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냥 우리가 사실 피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피부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화기관 안쪽도 다 외부 피부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들은 제가 소화기관 설명드릴 때 가볍게 설명을 또 드렸었어요. 그래서 둘 다 피부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고, 저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안에 이렇게 땀샘도 있고 피지샘도 있고 되게 구멍들이 많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여기 모공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게 사실 다 다른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지만 않게, 그러니까 이미 내 얼굴이라던가 내 피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요런 주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. 이거 주름이에요. 어쨌든 미세하게 뚫려 있으니까. 근데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이게 늘어지게 되겠죠. 막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되겠죠. 막 이게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. 길이 생겨버리니까. 그쵸? 그래서 얼굴뿐만이 아니고 피부 전체적으로도 노폐물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, 그래서 피부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만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, 알러지라던가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역이 우리 몸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. 그쵸?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속에 있는 면역들을 조금 잘 관리를 해주면서 너무 바디워시라던가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피부에다가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물 샤워만. 그쵸? 그래서 너무 과민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질층들은 28일을 주기로다가 각질층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각질층들이 적당히 쌓이게 도와줘야 돼요. 이런 경우에는. 그쵸? 그래서 알러지라던가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
건선이나 백낙 같은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? 건선 막 각질들이 막 엄청나게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막 계속 나온다던가. 그러니까 각질 주기가 굉장히 과민한 거죠. 그리고 백납 막 피부 보면은 뭐 점처럼 막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백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면역도 면역인데 조금 유전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유전상으로는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면역하고 영양소. 그렇죠? 그러니까는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.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이 관점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7가지를 넣어줬을 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. 되게 건강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아픈 거기도 하고. 예,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자가 면역이 있어요. 막 홍반성 루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로 드러나는 자가 면역이거든요. 자가 면역도 내가 면역이 이상한가 봐 이게 아니고 면역이 에러를 일으킬 만큼 내 몸에 올바르게 영양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혹은 에러가 있을 만한 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양이라던가 면역으로 또 케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요. 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감각계통들은 거진 다 이제 점막이라던가 그쵸? 제가 지금 방금 피부는 여기만 얘기 드렸는데 이 안쪽도 다 피부니까 그래서 점막계통 많이 관련돼서 좀 케어를 해주시면 좋고 혈관 관리 그쵸? 우리 몸의 도로 그쵸?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영양소 관리 그런 것까지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감 피부 그러니까 촉각,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 이 5가지 특수 감각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면역에 대한 원리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